자신의 전생을 아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많은 전생 사례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타인이 자신의 전생을 알려주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수행을 많이 하여 깨달은 자들이나 영능력자들이 전생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여러 사람의 전생을 읽어 그 진실성이 기록으로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도 있다. 바로 예언가이자 영능력자로 알려진 에드가 케이시의 경우이다. 에드가 케이시는 20세기 중반에 약 2,500명의 전생을 읽었다. 케이시가 최면에 빠져 있을 때 환자의 치료법을 리딩하면서 갑자기 환자의 전생에 관련된 내용이 튀어나오곤 했다. 최면 상태에서 행한 케이시의 리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라이프 리딩이다. 즉, 전생에 관한 것, 삶에 관한 영독이라는 의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순수하게 건강 쪽에 해당하는 피지컬 리딩이다. 이런 기록을 검토하면 전생의 기억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면 상태에서 말한 특정 장소나 특정 시기의 사건을 조사하면 딱 들어맞기 때문이다. 전생을 아는 방법 중 두 번째는 요즘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최면을 통해 자기 입으로 자신의 전생을 얘기하는 전생투행이다. 최면술사의 유도에 따라 최면 상태에서 자기 연령을 거슬러 올라가며 무의식 세계에 녹화된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스스로 전생을 기억해내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환생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전 세계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사례를 찾았다. 직접 아이들이 사는 곳을 방문해 아이들의 진술을 듣고 이전 생을 살았던 인물의 가족과 대화를 나눠보고 아이들의 진술이 맞는지 교차 확인했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게는 공통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대개 2세에서 4세 사이의 어린 나이에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교적 어린 나이인 5세에서 7세 사이에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그만하게 된다고 한다. 우리의 조상들은 신생아는 머리로 숨을 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영혼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자신의 전생도 알지만 대천문이 닫히면서부터 영혼의 세계와 소통이 끊긴다고 믿어왔으며 삼신할머니가 아이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신교 신앙도 있었다. 전생 기억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이 아이들에게 나타난다. 아이들은 어떻게 전생에 대한 기억이 있을까? 오늘은 자신의 전생을 기억했던 아이의 유명한 환생 사례 두 가지를 알아보겠다. 때는 1978년. 미국의 캐더린이라는 여인에게는 마이클 라이트라는 아들이 있었다. 마이클이 3살이 되었을 때 그는 갑자기 캐롤 밀러라는 이름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 뒤 캐더린은 마이클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만다. 엄마, 제가 친구와 자동차를 타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죽고 말았어요. 정말 끔찍한 기억이었어요. 마이클의 이야기는 꽤 구체적이었다. 그는 친구의 댄스 파티에 참석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며 교통사고가 나기 직전에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휴게소에 잠시 들리기도 하였다고 했다. 또한 댄스 파티가 열렸던 마을의 이름을 말하기도 하였다. 3살의 마이클은 그 마을과 휴게소는 들어본 적도 없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교통사고로 죽은 자신의 이름은 윌터 밀러였고 캐롤 밀러라는 여동생이 있었으며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친구 이름은 헨리 설리반이었다고 했다. 캐더린은 윌터 밀러라는 이름을 듣자 깜짝 놀랐다. 윌터 밀러는 현재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의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윌터 밀러는 1967년 여름 18세의 나이로 사망했었다. 11년이나 지난 일이었다. 아마추어 미술가이자 인기 있는 고등학생이었던 윌터 밀러는 캐더린과 3년째 사귀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댄스 파티에서 돌아오는 길에 술에 취해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였고 옆자리에 있던 헨리 설리반이라는 친구는 다행히 무사하였다. 캐더린은 남자친구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고 슬픔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캐더린은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고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다. 그들 사이에 딸이 태어나고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마이클이었다. 윌터 밀러의 죽음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캐더린의 꿈속에 윌터가 나타난 적이 있었다. 꿈속에서 윌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자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존재가 아니며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다시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캐더린은 당시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임신 중이던 윌터의 여동생 캐롤 밀러의 아이로 태어나려다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7년 뒤 마이클의 전생 사례를 조사하던 켈리 박사가 마이클의 어머니와 다시 접촉해서 근황을 물어봤다. 마이클은 10살이 되자 더 이상 전생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때는 1993년 2월. 주인공 케이티는 캐나다에서 데니스와 뎁의 딸로 태어났다. 뎁이 케이티를 임신한 사실을 안 때는 전 남편과 정식으로 이혼하기 전이었다. 뎁이 데니스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아이를 유산시킬 것을 신중히 고려했다. 하지만 데니스의 친구인 탐의 적극적인 만류로 인해 케이티를 낳게 되었다. 그 후 뎁은 전 남편과 정식으로 이혼하고 데니스와 결혼을 하였다. 케이티는 일찍부터 말을 시작했다. 케이티가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자 그녀는 엄마인 뎁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 내가 당신의 엄마였던 때를 기억해요? 뎁은 케이티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린애들은 우스운 말을 자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이티가 3살이 되었을 때였다. 뎁은 딸의 말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고 깨닫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뎁과 케이티가 창고에서 건초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케이티가 뎁에게 몸을 기대면서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가 당신의 어머니였던 때를 기억하세요? 뎁은 케이티로부터 이 말을 너무 자주 들었던 터라 웃으면서 얘기했다. 아니, 한번 말해보렴. 네가 내 어머니였을 때 이름이 뭐였지? 케이티는 뭔가 특별한 것을 말할 때는 가까이 와서 속삭이듯이 말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때도 케이티는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였다. 모두들 나를 블론디라고 불렀어요. 케이티의 어머니는 너무 깜짝 놀라서 나자빠졌다. 모두들 너를 블론디라고 불렀다고? 네, 예전에는 모두가 저를 블론디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딸이었니? 네, 작은 딸이었어요. 어머니인 뎁은 충격을 받았다. 뎁이 어렸을 때 뎁의 어머니의 별명이 바로 블론디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뎁이 자라면서 뎁의 어머니를 아무도 블론디라고 부르지 않고 본명인 엘리자베스라고 불렀다. 케이티에게는 할머니의 별명이 블론디였다는 사실을 말한 적도 없었다. 케이티는 다시 몸을 기대면서 매우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당신이 내 작은 딸이었을 때 나는 당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지? 엄마들은 항상 딸들을 사랑하잖니.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방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그곤 했으니까요. 뎁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실제로 뎁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으로 술주정이 심했는데 그렇게 술주정을 할 때면 뎁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녀를 침실 안으로 밀어넣고 술이 깰 때까지 문을 잠그곤 했기 때문이다. 시간은 흘러 케이티는 4살이 되었다. 어느 날 뎁은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도시락을 싸고 있는 뎁에게 케이티가 몰래 다가와 엄마를 안아주면서 말했다. 엄마, 내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더 크다는 걸 알고 있나요? 뎁은 깜짝 놀랐으나 내색하지 않고 물었다.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더 살쪘다는 뜻이니. 케이티는 마루에 앉아 2다리를 뻗고 한쪽 다리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아니,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더 길어. 어머니 뎁은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 실제로 뎁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케이티가 한 것과 똑같은 자세로 한쪽 다리가 더 길다고 불평하곤 했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날 읍내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뎁은 케이티에게 아빠 일터에 도시락을 전해주는데 같이 가고 싶냐고 물었다. 케이티는 탐 아저씨도 같이 가느냐고 물었다. 그래, 같이 갈 거야. 케이티는 다시 가까이 다가와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뎁의 귀에다 속삭였다. 그는 내 생명을 한번 구해주었어요.